이전 영상에서 DB 시트 그 골조를 완성을 했고 파일을 카페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이것을 그 다운 받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직접 작성했으면 더욱 바람직하고요. 이번에는 이 시트에다가 옵션 데이터들이 들어오도록 그 주소를 불러와 가지고 입력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개 행에 21개열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이게 8,400개나 됩니다. 이것을 수작업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하루 종일 걸릴 수가 있고 또 정확도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입력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은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게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DD 제작 관련 두 번째 영상에서 소개한 이베스트 증권사의 시세 연동 작업이 선행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세 연동 작업 과정을 거쳤다면은 이런 파일이 떠 있어야 되겠고요. 시트에서 콜 340에 총 매도 잔량이라는 그 셀을 복사해서 메모장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총 매도 잔량이고, 요게 왼쪽으로 가보면 340, 이게 행사가 340이고 이게 총 매도 잔량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컨트롤 C 해가지고 메모장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메모장에 갖다 붙이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 주소 체계를 잘 이해해 두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수식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등호는 모든 수식 앞에 붙인다고 했고요. 분해의 근거는 각 데이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다른 데이터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번과 5번과 7번은 모든 데이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콜, 풋 구분, 또 월물부호, 행사가, 항목명, 이렇게 이러한 데이터들은 각 데이터에 다른 내용들이 적용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 주소를 DD 파일에다가 이제 복사를 할 건데요. 다시 엑셀 파일로 가보면 여기인데, 조금 전에 그 주소를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넣게 되면은 전부 그걸 여기 넣게 되면은 모든 셀이 콜 340의 총 매도 잔량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제자리에 맞는 것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주소를 좀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어제 배운 절대 복사 기능과 %라는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가지고 이 조작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에 몇 가지 그 기본적인 작업을 먼저 좀 해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우겠지만은 임시로 이 비고 1과 비고 2에다가 각각 이 비고 1에는 콜, 풋 구분부, 비고 2에는 월물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 콜, 풋 구분은 콜은 201이 되고 풋은 301. 그런데 이제 위클리 옵션은 콜이 209, 풋은 309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KRX에서 정한 것입니다. 각 증권사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비고 2에다가는 월물 보호를 넣겠습니다. 이 월물은 Q2입니다. 다만 위클리는 16이 됩니다. 위클리는 옵션 월물 보호는 이렇게 위클리는 순번을 매겨가고 있는데요.
주간 옵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월물 보호가 아니고 주간 옵션 번호라고 해야 되겠는데, 지난 목요일에 16번째 만기가 지나갔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먼슬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위클리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새로운 위클리 옵션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의 월물부 옵션 부호는 17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번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호의 입력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도 단순 작업이라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좀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와 같이 콜풋 구분과 월물 부호를 넣어놨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콜인 경우에는 전부 201 이렇게 되고, 풋은 전부 301, 또 콜은 201, 차월 풋은 또 301, 야간도 콜은 201, 풋은 301 이렇게 되는데, 위클리는 201이 아니라 209, 또 풋은 309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물은 전부 Q2인데 이 위클리만 위클리는 월간 옵션도 아니기 때문에 17을 전부 통일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작업을 미리 해 놨습니다만은, 이거 작업하는 것은 하나를 쳐놓은 다음에 쭉 카피를 해 넣게 되면은 쉽게 작업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주소를 한번 조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주소인데, 이렇게 분해를 해 가지고 맨 앞쪽에는 이퀄로 붙어서 옵션 점까지, 이거는 모든 종목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별도로 두고, 그 다음에 E11이 뭐냐면은 비고 1에 해당하는 콜풋 구분 열인데, 이거는 열을 고정을 했습니다. 열은 지금 2가 열이고 11이 행인데, 고정하고자 하는 앞에 이 달러 표시를 하게 되면은 고정이 되겠습니다. F11은 아까 월물보호라고 했는데, 월물보호도 이 열을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D11은 행사가인데, 행사가도 열을 고정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수식은 뭐냐면은 행사가가 277.5라든지 이런 세 글자 이상이 되는 것은 전부 세 글자로 통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레프트라는 내장 함수는 D11에 있는 값에 왼쪽 세 개를 취하라 이런 뜻이고, 이 D11은 D를 고정시킨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가를 소수점 미만은 버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요 세미콜론은 중간에 구분자고, K11 이것은 항목명이 되겠습니다. 이 총 매도 잔량이라는 K11은 총 매도 잔량이라는 것이 아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위에 행을 고정을 합니다. 열이 K인데 행을 고정해서 밑으로 카피를 하더라도 이 행의 값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행을 고정을 하고, 마지막은 작은 따옴표로 마무리를 짓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이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문자열 연결 연산자 %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지고 수식을 완성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연결 연산자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전부 이 문자열 조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대로 입력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지금 행사가가 없는 데이터가 내려오지 않는 행사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행사가에는 오류가 뜨게 됩니다. 이 오류가 뜨게 되면은 각종 통계 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데이터를 참조할 때 오류가 전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배운 이 if 에러 함수를 추가해 가지고 이 오류가 있는 셀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게 하는 작업을 추가해 볼 예정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면은 원래 그 콜 340의 총 매도 잔량이라는 수식이 이 모습이었는데, 이 오류가 난 경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라는 어제 배운 if error 함수를 추가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와 여기 이것이 추가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없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에러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말게 안 나오게 하라라는 if error 함수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하는 if error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해보면은 오류 제거 조건을 넣고 문자열 조작한 것을 같이 가미해 보면은, 자, 이게 이렇게 조금 전에 본 것보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났을 때도 문제가 없는 수식 그 조작을 전부 마쳤습니다. 이제 이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DB 시트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그리고 가서 여기 콜 340의 총 매도 잔량 바로 밑에다 놓고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이제 수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수식을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 이것을 전 데이터에다가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시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end 아래 화살표, 그렇게 하면 지금 맨 끝까지 와 버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부득이 지금 시프트 키하고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눌러서 쭉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위클릭 풋 여기까지 내려오고, 오른쪽으로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범위를 확대한 다음에 전체 범위를 확대했으면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8400개의 데이터가 전부 복사가 됐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내용이 나오지만은 각각의 데이터마다 다른 내용들을 가져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이대로 두면은 수식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카피를 해서, 자, 여기 K11부터서 범위를 잡겠습니다. 왼손으로 시프트 키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end 아래 화살표, 다시 end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다 범위가 잡히고요. 이것을 컨트롤 C, 컨트롤 C 하면 점선이 움직이고 있죠. 이것을 다시 DB라는 원래 시트로 가가지고 K11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붙여넣기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두 번째 값으로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수식을 보면은 연결 연산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사라지고 제대로 된 그 수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 수식에 해당하는 그 값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나타나지 않고 수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언제부터인지 이 에러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과거에는 잘 됐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만은 무슨 문제인지 해결이 안 되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편법을 이제 찾았는데, 각 셀을 선택한 다음에 F2 키를 누른 다음에 F2 편집 버튼이죠. 누른 다음에 엔터 키를 쳐주면 이와 같이 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식은 이렇게 F2를 눌러보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 있고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8400번이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매크로를 만들어 가지고 매크로를 동작 횟수를 8400번으로 한정하게 되면
순식간에 이것을 해결을 하겠습니다만은 엑셀 초급자들에게 이 매크로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미 매크로 맛보기를 동영상으로 올리긴 했지만은 여기서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전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메모지에 붙여 넣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메모지에 있는 걸 복사해 와서 여기다 또 붙이는 이런 좀 엉터리 같은 작업을 한번 더 해줌으로써 수식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한번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 메모장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메모장 하나 띄우고 서식의 글꼴을 좀 작은 걸로 8 정도로 해 놓고 우선 띄워 놓고 이거를 전체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범위를 먼저 잡고 자 K11에다 놓고 왼쪽 손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AND 아래 화살표, AND 오른쪽 화살표, 그런 다음에 Ctrl C 이렇게 한 다음에 메모장에다가 놓고 Ctrl V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엄청난 8,400개의 수식이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복사를, 범위를 선택하고 이렇게 전체를 범위를 잡고 Ctrl C 해서 내려놓고 K11에다가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거 텍스트만 유지를 누릅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이 전부 그 값이 제대로 나오고 안에를 보면은 이렇게 F2 키를 눌러 보면은 수식이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 변환을 해 놓은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1차적인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데이터의 주소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거를 메모장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게 되면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야간 옵션을 쓰시지 않는, 야간 DD를 쓰시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 옵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야간은 이 주소가 아니고 여기 이 옵션 대신에 여기 지금 UX OPT라는 것을 옵션 대신에 이것을 바꿔줘야지만 야간 옵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그 수식들은 전부 주간 옵션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는 것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우선 야간 옵션으로 내려가서 야간 콜부터 여기서부터인데 범위를 잡습니다. 쭉 내려가서 야간 푸세 끝까지 여기까지 형을 잡고 열은 끝까지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H, 이게 찾기 및 바꾸기인데요.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 지금 옵션이라는 것을 카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놓고요. 다시 바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UX OPT라는 것을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바꿀 내용에다가 컨트롤 V 붙인 다음에 여기 모두 바꾸기를 눌러버리면은 수식이 전부 바뀌겠습니다. 야간 옵션만 UX OPT라는 것이 추가돼서 바뀌겠습니다. 누르면 2000 여기 지금 이런 메시지가 떴는데 2100개 항목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면 여기
유렉스 OPT라는 것이 옵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주소를 입력하는 것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간 옵션 작업을 할 때 조심할 것은 이 범위를 혹시 잘못 잡게 되면은 다른 주간 옵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범위를 아주 정확하게 잡고 모두 바꾸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바꿔버리기 때문에 범위를 제대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검증하는 일입니다. 한 번 이 작업은 하면은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생략을 하지 말고 반드시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 요령은 이베스트 증권사의 옵션 시세표 전광판을 열어 가지고 이 8,400개를 전부 대조할 필요는 없고요. 각 월물별 콜풋별로 3개 정도씩만 하면 되겠습니다. 최상위 가격하고 중간에 있는 등가하고 최하위 가격 정도를 이렇게 각 항목별로 대조해 봐 가지고 맞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월물 콜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가 제일 높은 행사가의 행사가를 가지고 시세 전광판하고 여기 주소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항목별로 쭉 대조해 나가고, 그 다음에 맞으면은 등가도 그런 식으로 해보고, 맨 아래 가격도 한번 이렇게 해봐가지고, 모두 맞으면은 당월물 콜은 다 맞는 걸로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위클리 풋까지 전부 다 대조를 해보고, 지금 현재 위클리는 대조할 데이터가 없겠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위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일치해야 다 끝나는 것이고요. 아주 드물게는 이 전광판 시세 데이터하고 DD에 내려오는 데이터가 오차가 있었습니다. 특히 델타, 감마 이런 데이터는 소수점 자릿수 때문에 이 화면에 보이는 거랑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DD의 자릿수 늘림 버튼을 눌러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친 김에 이 데이터들의 모양을 조금 보기 좋게 하고 자릿수도 정리를 할 겸 한번 해보면은, 이거를 전체를 범위를 잡고 왼손으로 Shift 키 AND 아래, 또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가 선택이 됐고, 여기에서 어제 배운 맞춤 셀 서식에서 셀의 맞춤을 누르고 확인 이렇게 하면은 이와 같이 델타 감마의 지금 데이터들이 소수점 4위도 있고 3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이 셀 안에 다 들어오게끔 전체 다 보여주게끔 그렇게 했고요. 다음으로 조금 전에 했던 작업 중에서 범위를 다시 잡고 데이터를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다시 이번에는 현재가를 전체를 잡고, 이번에는 이거는 소수점 2위까지 이렇게 통일되게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다듬었습니다. 자, 이제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시트는 지워도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카페에다가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이 파일을 올려놓게 되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집중해서 보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월물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그때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유니크한 DD를 만들고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리를 잘 알아야 자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작업을 완료했으면은 이제 이걸 저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저장은 여기 파일 밑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 이 적당한 위치에다가
적당한 폴더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mydd 이렇게 하고 날짜를 2020 다시 02 다시 09 날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엔터 하면은 오늘의 날짜로 mydd라는 파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연습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고 하기 위해서 이 조금 전에 했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테스트로도 이름을 붙여보고 연습으로도 붙여봐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늘 만든 그 엔진의 파워를 운전석에서 활용할 도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